다른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두고 고가로 매입해서 저가로 매매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갈수록 이제 이런 것을 점입 가경이다 뭐 이런 표현 이런 네. 경우에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런 소위 사회 활동가 운동가들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역사의 어두운 곳, 힘든 곳, 낮은 곳들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드러내서 밝히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또 정화시켜가는 큰 동력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만큼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뭐 그래야 될 요구를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도덕성의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문제의 출발이 누구냐면 피해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게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평소에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투명해야 되고 네. 또 공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정확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네.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나쁜 프레임들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짜진다는 측면들을 처음부터 이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의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할머니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부금만 마련하는 그런 어떤 단체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군 성노예의 어떤 본질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생활 기부금을 좀 덜 썼다라고 해서 비판을 처음에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계속 뭔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고 투명하게 검토받으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회의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윤미향이라고 하는 당선자가 정치인이 되자마자 어떤 한 특정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네. 자칫 어떤 정치적 이유가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이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오늘 이야기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박범계 의원만 해도 이게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서 윤미향 당선자가 이 문제는 이제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의혹 앞에 명명백백하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된다. 예.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이 의혹을 감싸 안고 가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벌써 보니까 시민단체 중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서 호의호식했다. 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열흘 동안에 한 13차례인가? 뭐 아무튼 정의연 이름으로 그 해명서를 이제 네. 발표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고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의혹이 하나씩 더 생기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정부가 한일 정부 간에 맺은 그 합의를 비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정의연 말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피해자 할머니들입니다. 네.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죠. 다른 제3자도 아닌 이용수 할머니. 그다음에 또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도 그 정대협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셨더군요. 네. 근데 이게 다 묻혀 왔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일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덧 이제 성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용기 있게 발표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중심, 할머니 중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그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라디오 또 매체에 출연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시급했고 빨리 그것을 매입해서 하라라고 촉구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친분이 있던 그 당시 안성신문 대표 이규민 당선자에게 네. 안성 지역에 혹시 부동산 중에서 이런 게 없을까라고 제안을 했고 마침 그 신문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터에 당시 그 운영위원장이었던 건축주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만남이 성사된 거였어요. 이게 보통 예. 거래는 뭐 저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게 또 부동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했는데 주변 땅값 시세보다 뭐 조금 비싸지 않은 걸로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그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집들은 뭐 2억, 3억에 다 매매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고 또 3억 5천인가 손해를 보고 며칠 전에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아는 사람들끼리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그래. 그게 이제 국민적인 좀 상식이에요. 이런 거는 해명이 돼야죠. 조금 전에 그 박수현 전 대변인이 박범계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박범계 의원 말을 이제 인용했잖아요. 하루 이틀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뭐 이 부동산 매매를 거래해준 소개해준 인물로 보면 이규민 당선인 이름도 거론이 되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당선인 이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에 좀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현실 진단이 작용한 건가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은 그동안에 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그런 일반적인 입장을 가져왔고 또 어떤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그분들이 해왔던 활동의 어떤 본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을 가져왔는데 점차 이제 자꾸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민주당의 당선인과 관련된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 의혹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떤 지켜볼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선을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드려야 되고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뭐 당이 어떤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윤미향 당선인이든 아니면 정의연 자체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국민께 드릴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이거는 뭐 친일 세력들의 공격이다라고 이제 윤미향 당선인 그렇게 반응도 했던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박범계 의원님이 친일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의 문제, 친일 반일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할머니들의 시각에서 과연 정의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머니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 왔느냐.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계 부정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회계는 투명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기업도 아니고 국민들이 성금을 낸, 기부금을 낸 그런 돈은 더 투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진실이 빨리 밝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윤미향 당선인 이 관련된 의혹은 처음에는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의 그 뭐 입학금, 학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남편의 과거 있었던 형사 사건까지 거론이 되고 이번에는 그 쉼터의 관리인으로서 아버지 부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요. 개인의 개인사를도 나오지만 이것이 자칫 여성 인권 평화 운동에 헌신한 정대협 이후 이제 정의연의 어떤 활동의 그 어떤 활동을 평가절하하는 폄훼가 될 수 있는 악재가 될 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어떤 개인에 관한 문제를 어떤 일반화해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활동의 목표나 활동의 결과, 성과들 이런 것까지 어쨌든 폄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구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더 공익적이고 더 공적이어야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꾸 말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서로 정쟁화하면 이 문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안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어쨌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개인이 됐든 단체의 활동이 됐든 단체 활동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는 진실이 정확하게 빨리 밝혀져야 된다는데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정 의원이 이 상태로는 시민단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난 정 의원이 여태까지 좋은 일 한 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이용수 할머니와 또 다른 할머니까지도 이렇게 정 의원이 할머니들의 이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네. 뭐 30년 동안 지금 속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이라면 정 의원 저는 활동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진실이 더 밝혀져야 되고 이런 것은 뭐 제가 그냥 주장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밝혀지는 진실에 따라서 정 의원의 그 미래도 아마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 의원의 전신은 정대협이었잖아요. 정대협, 정 의원. 여성 평화 인권 운동은 계속 이어져야겠지만 그러면 이 문패는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저는 뭐 그런 것까지가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물줄기가 흘러오는데 뭐 작은 물결들이 또 일순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뭐 샛길로 물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길이 흘러가는 본류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여성과 평화의 문제가 더 깊게 들여봐져야 된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그 운동의 큰 흐름에 어떤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